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들었고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나 주변에 이런 거를 이제 안내를 하고 누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분 인적사항 아시죠?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거만 알려주시면 가서 내가 직접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그냥 자료는 제가 드렸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이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그 지식이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쉽게 요약을 좀 해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투자 조합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소개보다 연결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러분들도 이 강좌, 이 세션을 통해서 투자 조합하는 거 처음 봤죠? 처음 들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지금 코스닥 상장사 중에도요. 투자 조합 자체가 오너인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거 모르셨죠? 투자 조합의 종류가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작든 크든 간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투자 조합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투자 조합을 만들고 고유 번호증이라 해서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또 회계사를 대리인 시켜 가지고 그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고유 번호증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꺼내고 거의 한 달 이상 걸려서 고유 번호증을 동대구 세무서로부터 최종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사기 당하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사기를 당해? 이미 세무당과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지고요 다 검증을 받아 가지고 사실이 맞는지 여기 실질적인 사무실이 있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투자자합이 설립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로 금융적으로 굉장히 무식하거든요. 그래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은행을 믿어요. 은행을 믿어요. 그래서 또 당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번 주 뉴스 내가 올려놨잖아요. 무려 8.4조를 당했어요. ELS, 증권사 직원들,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 내가 뭐라 그랬어요? 걔네들 다 먹통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앵벌이에요. 아침에 회사 세션 참석해가지고요, 회사에서 막 하는 얘기, 그거를요, 그대로 들었다가, 심지어는 메모했다가, 그냥 따발따발 지키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공부 안 해요. 증권시장 끝나면 뭐 한 줄 아세요? 영업 일어나가 돈 유치하러 가기 바쁘고요. 그 다음에 크게 유치한 고객들요. 크게 유치한 고객들 가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같이 술 먹어줘야 돼요. 언제 공부해? 언제 종목 발굴해?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요, 굉장히 기세등등해요. 많은 분들 제가 만나 뵈보면요. 아니요. 그냥 소리통, 깡통 하나 옆에 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공부할 시간도 안 줘요, 조직에서. 왠 줄 아세요? 그래야 회사에 앵벌이를 하거든. 그래서 그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안 줍니다. 그게 조직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추천해주는 종목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왜? 공부를 안 하니까. 회사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요, 왜 그거를 얘기를 할까요? 지가 먼저 들어가 있거든. 간단해. 아시겠어요? 지가 먼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 어떻게 돼요? 주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겠죠. 그럼 지가 팔기 좋아요? 안 좋아요? 맞죠? 수익 실현하겠죠? 그러니까 그 펀드 매니저라 하는 친구들, 애널리스트라 하는 친구들 통해서 그 입을 동원해서 막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거기다 이름 좀 있다. 이렇게 하면요, 신문지상을 빌려가지고 막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그 누가 먼저 사놨다? 회사가 먼저 사는 거야. 그럼 그 수익 내가지고 네 월급 주잖아. 오케이? 이런 현상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여러 건이 터졌어요. 그게 라임 사태, 프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또 요번에 터진 이 홍콩 증시의 ELS 사태입니다. 무려 터진 금액이 8.4조. 우리나라가 깡통되는 게 반 이상 날아가서 4조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됐어요. 근데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 누굴까요? 60대, 70대, 80대 자산가들, 이런 분들. 어디서 했을까? 은행 창구. 어디서 했을까? 증권회사 창구. 상품 몰라. 더군다나 그걸 설명하는 게, 이게 원금 손실 볼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이거 상세 안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령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상세하게 안내를 했다 손 치더라도 듣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 이건 도골대는 거야. 아시겠어요?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융 몰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도 여러분 투자와 저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투자와 저축의 차이점 간단하거든요. 골치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원금 손실 본다 안 본다. 네, 이거예요. 간단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대단한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세명 글로벌 AI 투자 조합이래. 투자가 붙었어. 저축이 연금이 아니야. 이해되세요? 투자 조합이래. 그러면 손실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전 국민이 모르는 거야. 거기 창구에 그 여직원만 잘못 설명했다. 또는 펀드 매니저만 잘못 설명했다. 이래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식한 죄도 죄야. 아시겠어요? 내가 못 알아듣는 무식한 죄도 죄라고요. 그래가지고 바통왕이 났어. 노후자금 다 날아갔어. 어쩜 좋겠노?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거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요. 떼거지로 막 모아. 집단 소송 막 걸어. 변호사들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다? 소송공화국이 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아, 이거 얼마나 쪽팔려, 이거. 소송공화국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나라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투자는요, 원금 손실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축은요, 없어. 이자가 얼마나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축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들은 예금자 보호법으로 인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만 현행, 그죠? 보장인데, 왜?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진짜 그까지 들어갈 정도면요, 이거 뭐, IMF 터져야 안 되겠나, 다시, 그죠? 그래, 그건 아주 진짜 천재지변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 일단 내가 금융적인 상식은 투자는 손실 볼 수 있다. 저축은 손실 볼 수가 없다. 원금에 대해서. 그 대신에, 자, 이런 단점만 있을까요? 장점이 있어요. 투자는요, 수익률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한계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요? 대부분 저축은 뭘 따라가요? 금리를 따라가잖아요. 이건 다 금리를 따라가요. 이거는 다양한 그 투자 주체의 성격을 따라가요. 성격을 따라가요. 그 예를 들어 주식이다. 여러분, 주식의 수익률에 한계가 있나요? 맞잖아요. 뭐 300%, 400%, 500%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00%, 200%, 400%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한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한계 있어 없어요? 야, 니는 이 땅을 사가지고 5배 이상은 절대로 못 남겨. 한계 없잖아요. 그런 한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투자는 다 한계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 투자 주체의 그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한계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확실히 그냥 딱 머리에 박아 놓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적은 자금으로, 적은 돈으로, 여기 뭐라고 적어 놨어요? 투자는 뭐 하는 거다?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저기 적어 놨네요.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게 목표다라면 여러분, 저축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어떤 과정 속에서 많은 책이나 많은 방송에 이런 데서 시드머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되죠? 이희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구속이 돼가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 친구는 뭐 해가지고 벌었냐? 짱깨 배달부야. 짜장면 배달부. 얼마나 이 친구 잘해도 1년에 1억씩 벌었대요. 오토바이 배달을 해서 짜장면 배달을 했어요. 근데 한 해 1억을 벌어가지고 한 해 1억 원치 비상장주의 다 사버려. 또 한 해 1억 벌어가지고 비상주의 다 사버려. 그 중에 뭐가 터진 줄 아세요? 셀트리온. 1억이 600억 대. 그게 화근이 되어서 부모님 두 분 다 칼에 찔려 죽고, 동생 까불락거리는 거기에 방조한 죄로 동생 먼저 구속, 지도 구속. 그게 이희진이라는 친구입니다. 텔레비도 나오고 난리 났었어요. 나 혼자 산다 해도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무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슨 얘기냐? 그럼 투자는 결국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만큼이라면은, 리스크만큼이라면은 여러분들은 투자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라도. 그래서 이걸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내가 투자를 할 건지 저축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가장 기준을 내가 뭐에 두라고 그랬어요? 시대 흐름에 방향을 맞춘 투자를 하자. 귀에 딱지가 들어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라? 기준이라, 기준. 그게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지 말고, 최선 다하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부자 되는 거 아니다. 찔딱거리지 말고. 제가 매주 돈을 보내드리는데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신문기사를 올려드리죠. 거기 사실 거의 한 달에 서너 건씩은요, 거기 사실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봐도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돈으로 환산이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12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아세요? 네. 여러분 홈쇼핑 뭐 인터넷 쇼핑 거기 보면 알리바바, 그죠? 플랫폼이잖아, 맞죠? 우리나라에 쿠폰 같은 거잖아, 맞죠? 그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저변이 확대가 되고 많이 퍼져 있어요. 구매 많이 해요, 아시죠? 근데 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지난주에.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28일 새벽 6시에 06시 5분에 올려드렸더라, 내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만 봤어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에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이 쿠팡과 비교를 하면서 이 알리익스프레스, 얘네들 물건을 어느 회사가 독점적으로 배송한다라고 나와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CJ 대한통운이야. 이게 나왔던 거예요. CJ 대한통운이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류 수송을 독점한다라고 뉴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뉴스를 보고 이 주식을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뉴스가 나오면 떨어진다는 말도. 그런데 그게 하잖아요. 그래, 이제 뉴스가 나오면 떨어진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럴 때 단톡방에서 여러분 이제 개인톡 가능하잖아요, 저한테. 가능하면 저한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셔야 돼. 대표님, 도대체 이 종목 이거 사란 말입니까? 사지 마란 말입니까? 그런 판단을 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쿠팡은 지금 전국에 지금 다 물류창고가 다 있어요, 이제. 저 강원 상간벽지까지 새벽 배송 다 하고 야간 심야 배송까지 다 가능하도록 이미 다 갖춰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거를, 그 물류, 자, CJ 대한통운에 물류 창고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 알리익스프레스 입장에서는 질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야들 그 물류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맞죠? 얘들한테 독점안 돼. 그럼 얘네들 매출이 올라가 내려가. 이게 단기적인 뉴스에 불과할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그럴까?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이게 원래 20만 넘게 갔었거든. 네. 그러다가 CJ그룹 전체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 안에서도 별로 그래 안 좋았어요. CJ가 뭘로 다 죽은 줄 알아요? 컨텐츠로. 영화만 싹 죽어붙잖아. 쇼핑몰 막 싹 죽어붙잖아. 홈쇼핑, CJ 홈쇼핑 영 죽어붙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쵸? CJ 홈쇼핑은 제대로 안 팔리니까 CJ 대한통운에서 물류 운송할 게 있어 없어?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런데 야 알리익스프레스가 들어온대. 쿠파이 커 알리가 커? 알리가 크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제?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게 8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2만 원 정도 선이에요. 앞으로 더 간다 안 간다? 더 간다. 오케이? 내가 돈 줬잖아. 돈 보내줬잖아.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이게 돈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물을 만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세션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밥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들어와야 돼. 내가 뭐 강사를 봤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택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이렇잖아요. 내 혼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놀락하면 내하고 마누라하고 둘이만 놀아야 되는데 재미없잖아. 같이 이 동반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또 있습니다. 내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누구를 더 중요시 한다 그럴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도 금융에 대해서 무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 더 무식해. 왜? 간단해.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켜 아예. 그런 종목이 없어. 우리 때는 그나마 뭐 경제생활 또 뭐 이런 과목들이 있어. 지금 그런 거 있을까 없을까? 전부 국영수에 미쳐가지고 없어 아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상식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가장 민감하게 와 몰렸다가 와 빠졌다는 게 뭐예요? 가상자산이잖아. 이해되시죠?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제가 반드시 비트코인 간다 했어요 안 간다 했어요? 자 간다 했는데 한번 보세요. 원래 몇 프로 떴대요? 125% 떴대요. 여러분들 뭐 했노? 맨날 내가 책 찍겠는데. 맞잖아요. 열심히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이 시간은 사실은요, 항상 여기에 매주 사실은 돈이라는 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사라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고. 왜? 각자의 복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해봤잖아. 예전에 다 해봤더니 나한테 상처만 되고 오더라고. 그 이제 그런 거 안 한다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예요. 판단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그 지난주에 나가는 뉴스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그리고 자 보세요. 지난주에 또 마침 또 이런 뉴스가 나갔었어요. 어디 갔나 이거? 이거 어디 가봤다? 아 여기 있네. 뭐 하나 생겼네. 자 지금 이 스토아닷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거는 있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좋도록. 자 전기차 소재 및 충전 인프라 부족과 거품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가라앉는 상황인데 이거 살아앉는 상황으로 돼 있다. 이 부분 여기 바꾸자. 가라앉는 상황. 자 무슨 얘기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쫙 올라갔다가 이래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질질질질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랬어요. 이게 누구 주가다? OCI. 폴리실리콘 세계 1위 기업.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리튬 양극재야. 2차 전지에 음극재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전해액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해액이 있어 없어요?
저기는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에는. 자, 여기 물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면 그걸 가지고 이게 액이 아니고 전해 질인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분리막. 음극과 양극 분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둘이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음극과 양극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나눠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배터리 아시죠?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보면은요, 요 플러스극 마이너스 요래 데가 있어요. 요래 표시되어 있어요. 보셨죠? 요 돼 있는데 요 보면 각 격벽이 이렇게 쌓여져가 있다고. 거기 보면 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게 요렇게 나눠져가 있다고요. 그래서 삼탑 현상으로 요게 분리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충전 방전 요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여기에 투자를 또 했었죠. 그게 지금 TN솔라의 톱텍의 자회사 내 소재까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난 이런 기업만 다 과거에 이미 다 찾아다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배터리 아저씨가 꿈도 못 깨고 있을 때 저는 이런 비상장 기업에서부터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PNT라고 있어요. 내가요 톱텍이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이 분리막 이거를요 국내 이 분리막을 100% 미국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국내 최초로 양산하는 회사가 있어요. 개발 양산. 그게 톱텍입니다. 그래서 이 톱텍이라는 회사에서 이 분리막만 따로 해가지고요. 분리막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레몬이에요, 회사 이름이. 지금 상장사 레몬 쳐보세요. 얘네들은 분리막인데 이 분리막이라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옷을 입으면요, 천도시 펄펄 끓는 철물 속에 들어가도 사람이 안전해. 근데 옷이 어떤 옷인지 아세요? 옷이 어떤 옷이냐? 여러분 계란 껍질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봤죠? 하얀 거. 그렇게 가벼워. 그 솜털처럼 손볼보다 더 가벼워. 그게 분리막이에요. 그럼 자, 여기 또 뭐 여자분들이 일단 많으시니까. 자, 생리대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 바깥으로 삐져나올 일이 있어 없어요? 그걸 방지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생리대면 끝내주죠. 무슨 말이시죠? 그래서 이 레몬은요, 지금 전체 매출의 상당한 부분들이 다 뭐로 나온다? 생리대 제조에 들어갑니다. 이 분리막이. 굉장히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세계 최고의 제품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TN솔라에 투자를 했다니 이 자식이 돈 빼가지고 이거 갖다 다 해갔더라고. 신일락으로. 46억이나 펀딩을 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 남튼 간에. 그리고 또 누구한테 납품한 줄 아세요? 자,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 만드는 회사가 바로 영원무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레몬이.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들 이렇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보 이런 부분들은 그 주식에 투자를 할 적에는 그 주식, 그 기업에 대한 뭘 알아야 된다 했어요, 제가. 스토리 알아야 된다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말씀드렸죠?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이 스토리들의 모임을 가지고 히스토리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히스토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스토리를 하는지 모르시죠? 역사를 왜 히스토리를 하게 해요? 왜 시스토리가 아니고 히스토리일까? 아, 남자들이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 영어에는요, 여성과 남성이 있죠. 그죠? he와 she의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죠? 왜?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아, 남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스토리는요, 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히스토리라고 쓰면서 교회는 안 간다. 이거 어쩜 좋겠노? 인간들이. 희한하지? 그래가지고요, 거국적인 배은망덕이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자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 안에 발 걸치지 않았고, 니야 뭐 바람을 피든 태풍을 피든 술을 처먹든 노름을 하든 니 맘대로 해라. 이게 성경입니다. 에?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래도 용서해 준다고요? 아니요.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네.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요. 전혀 안 이상해요. 그거 다 우리 생각이에요. 네가 죽었다 깨라도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렇게 증언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여자의 후손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로마 캐톨릭은요. 예수의 엄마 마리아를 얘기해. 이 비를 처물는 일이 있나? 마리아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인류는요, 한 사람도 빠지면 전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 남자의 정충으로 인해서 여자의 난자와 합쳐져서 우리 인류가 탄생을 해요. 누군 다 예외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류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거? 그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게 진실이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네, 그게 진실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동정녀라 하잖아요. 동정녀의 말뜻이 뭐예요? 남자와 한 번도 안 자고서 자식을 잉태했다.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동정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곧 뭐다? 누구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그 연대도 측정할 수 없어요. 그 6,000년 전인지 1만 년 전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그때 이미 여자의 후손을 예언했어요. 기록했어요. 누가? 모세가. 모세를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수천 년 뒤에 누가 왔어? 진짜 여자의 후손이 왔더라. 누가? 그걸 성탄이라는 거예요. 이번 달 25일 날 우리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다 이 말입니다. 아, 여자의 후손이 왔더라. 그는 그리스도더라. 인류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근데 왜 종교 전쟁이 자꾸 일어나냐고요? 왜 그러게요. 용서하고 평화로 가야 되는데 왜 죽이고 그러냐고요? 그죠? 예.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들이 적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이만갑 보셨어요?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 보시면 왜 이스라엘과 유대가 싸우게 됐는지에 대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썸킴이라는 박사가 거기 그 짧지만 강연을 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을 허락하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조급했던 거예요. 우리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상장 딱 가져서 바로 팔았던 기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놔놓고 내가 신어 줄게요.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근데 못 기다려. 제가 말씀드린 진짜요. 나중에 듣고 보세요. 4배, 5배 가잖아요. 미쳐본다. 이렇게 한 5억 개면 여러분 돌아버려요. 상장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피크 쳤다가 내리는 주식도 있잖아요. LG 그게 있잖아요.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 암만 내려도 상관없어요. 네, 암만 내려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시장 수익률 이런데 뭐 하한가하고 상하고 전 상관없어. 아시겠어요? 워낙 싸게 받아는. 그렇죠. 내가 샀는 원가에 비하면 상한가를 가도 1% 오르는 거고요. 하한가를 가도 1% 내리는 거예요. 뭔 상관이 있냐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시장을 가지고 발행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상장 시장을 발행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수만 회장이 그 프로젠 말씀드렸죠? 비상장 주식을 샀단 말이죠. 근데 그게요, 며칠 동안 상한가 간 줄 아세요, 지금? 연 9일째 가고 있습니다, 지금. 9일째가 지금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상장했어? 프로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 아, 나 둘째 말이 너무 가슴에 없다. 안 될. 그래서 그 안 되는 사이클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내일 또 상한가입니다. 왜? 거래량 자체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서로 살라고 달거들어. 하루 만주도 거래 안 되는데 계속 상한가야. 여러분 상당 기간 상한가 갈 겁니다. 이게 지금 4% 오르고 있는데 14%. 네, 그게 상한가예요. 코넥스이기 때문에 그게 상한가예요. 지금 아까 이 얘기 하다가 그래서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투자의 제1 반드시 알아야 될 근간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투자의 제1원칙이 1근간이 돼야 될 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시면은요. 정말로 투자에 100번 다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원리. 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히스토리. 어떤 메커니즘. 그래서 성경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했어요. 그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성경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언어들인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언어가 어느 언어인 줄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이만갑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하갈이 낳은 못 기다렸어. 그러니까 이삭의 이복 동생이 이복 형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러니까 둘째가 아무리 기다려도 더군다나 아내 사라는 그 뭐라 그러죠?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그 생기가 끊겨버렸어. 문 닫았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100세가 가까운데 아유 알을 베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가니까 조급해서 하나님 주시긴다 했으니까 누가 그거를 권하느냐? 그게 우리 인류예요. 사라의 몸종이 하갈입니다. 아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늘 그래요, 우리 인류가.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가. 똑같아요. 지금 이슬람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출발이 또 누구냐? 바로 여자예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라가 못 기다려서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소로 드려요. 그래서 되게 넓다 그죠? 나는 안 그래. 무서워. 복 받으셨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 시대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원래 얘기하다 보니 히스토리 얘기 많이 나가는데. 재밌네요. 그 몽골인들은요, 아주 친한 친구가 집을 오면, 네. 그 아내를, 네. 이 침소에 들게 해줘요. 그리고 그 남편은 상당 기간을 떠나가 있어줘요. 그게 손님에 대한 예의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니,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멀리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인자가 좋은 거야.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넷인지 아니 그게 애들은 우리 둘만 알면 뭘 알아요 몰라요? 자, 인적이 드문 그런 병원에서 그래 사는데 넷씨를 낳아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야. 이해되죠?
근데 멀리서 친구가 온대. 이 309회만 하면 올똥말똥한 남잔데. 방법이 없네. 씨를 좀 바꿔보려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실이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민주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이 그 올 친구를 이미 조사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친구 인자가 아주 뛰어나다 하면은요, 어찌됐든 간에 마누라한테 빌려가지고요, 같이 좀 자주라. 꼭 잉태를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가지게끔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온 그 손님의 그 잉태만 했다면은요, 이렇게 떠봤던데요, 그 남편이. 씨를 바꾸시는 계획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문화예요. 문화예요, 그 시대 문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했는 그런 얘기들은 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뭐 요 가까운 일본은요, 사촌끼리 결혼해야 하네요.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뿐이에요. 우리가 왜 형사치수라는 제도 우리나라에 역사에 보면 부여야라는 나라에 있었어 없어요? 왜 그랬어요 그거? 역사 쪽에 공부할 때 다 배우셨는데. 재산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맞잖아요. 형이 살다가 사냥 나가 죽었어.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과 자식은 다 누구 거야? 형수 거잖아. 근데 형수가 딴 데 시집 가버리면 어떻게 돼? 재산이 나가 안 나가? 나가죠. 그러니까 누가?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재산도 지키고 혈족도 지키고 그렇게 살아요. 그걸 형사치수제라 했어요. 그걸 부여라는 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거 문화예요. 그걸 있잖아요. 자꾸 우리가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의 한계의 잣대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오늘 질문을 아주 적절히 잘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당연해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이제 자주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분위기가 확실히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투자하고 예, 굉장히 관련이. 아니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여러분 JYP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제가 사실은 무신론자인데요. 네. 조금 이게 지금 크리스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JYP 박진영이가 네. 도대체 성경에 뭔가 공부를 해서 네. 자기가 그 유튜브 보셨어요? 무릎을 꿇었다 하더라고요. 네. 뭐지? 이러면서 지금 네. 조금 관심이 가요. 그게 1시간 반짜리 유튜브 2시간도 좀 넘고요. 그거를 5편으로 돼가 있어요. 그 말고 박진영이가 이제 네. 어디 다른 프로에 나와서 네, 그 얘기도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맞아. 그 똑똑한 저 인간이 네. 무릎을 꿇었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크리스찬이 되고 네.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더 잘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박진영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라는 개념이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정한 올바르게가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한 올바르게를 우리는 살아가요. 거기서부터 이미 잘못되어 있어요. 그거를 박진영이 알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거를 2번씩 다 읽어봐서 제가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한테 올총각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그래서 올바르게라는 기준이 나를 기준으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간단해요. 나를 기준으로 되면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기독교라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제가 오늘 근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은요, 기준점이 틀려요. 내 중심은요, 100% 종교예요. 왜 동양이 죽었다 깨나도 서양을 이길 수 없는 줄 아세요? 역사와 문화 전체가 누구를 기준으로 되는 줄 아세요? 나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거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서양 문화는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제가 공부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보이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사는 여기 지금도 달달달달 외우고 역사 얘기할 것도 없어요. 거기다 제가 또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를 여행을 다녔잖아요. 만 7년을 또 세계 일주도 다녔고요. 저는 직접 다 가본 사람이에요. 다 경험을 해봤어요.
역사가 진짜 이게 사실이 맞는지. 난요, 역사를요, 여러분들은 역사를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지식적 고증을 했을지 모릅니다. 저는요, 아니요, 성경적 고증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고증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안 가보셨잖아. 성경을 모르시잖아. 그리고 너무나 아는 사람들이 아는 채예요. 그거를 박진영이가 했더라. 이 말입니다. 안 가본 놈이요. 가본 놈보다 더 많이 알아요. 우ям 좋겠노. 세상이.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재미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아, 이 뭔 얘기를 하다가. 이런 대화식 강의 진짜 좋다. 밤새도록 하겠네. 제가 이번 주에 서울의 봄을 봤어요. 영화를 봤어요. 화 안 내셨어요? 제가 화날 일이 없죠. 영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 영화를 제가 보고 느낀 게 아주 컸습니다. 거기 두 영웅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한 놈은 실패한 영웅이에요. 두 명이 나와요. 실패한 영웅은 누굴까? 이태신입니다. 예, 이태신. 장태환 수경사령관이에요. 네네. 이 사람을 얘기하고요. 성공한 영웅은요, 전두광으로 나옵니다. 전두광. 그리고 이 사람은 전두환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말입니다. 한때는 2대에 걸쳐서 대통령을 했단 말이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나는 새도 벌벌 떨어 틀었고요. 그 다음에요, 흩어지면 죽는 산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삼천교육대에 대한 그 어떤 흑, 그 다음에 양을 같이 얘기를 해요. 항상 시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저는요, 그 영화를 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느냐면요. 이걸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2030 세대래요. 정말 나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를 본 그 2030 세대들은 절대로 민주화 운동 같은 건 안 할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야, 최고다, 최고로 잘 만들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2030 세대의 가슴을 뜨겁게 하겠구나. 그리고 아, 이겨야 되는구나. 같은 영웅이라도 내가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된다? 성공한 영웅이어야 하면 되겠구나. 이기는 게 성공한 영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가지고 이 사람을 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죠? 얼마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이 영화를 꼭 가서 한번 보시면요. 정말 있잖아요. 제가 그 투자에 대한 얘기도 제가 그 박경철이 얘기를 해요. 시골에서 박경철 아시죠? 근데 그 시골에서 박경철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99%와 1%. 이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요. 이들은요, 잉여인간이라고 그래요. 잉여인간.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쓰레기야. 여러분, 그 12.12 사태에 그 30 경비단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요, 1위였고요. 나머지들은요, 거기 국방부 장관부터 해서 최고야 대통령부터 해서 전부 다 뭐였다? 쓰레기 작것들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왜? 쳤잖아. 결과적으로. 네. 쳤잖아. 이걸 왜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왜 따질까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치고받아요. 그 분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한시적인 삶을 제공받고 우리가 성경 120을 맥스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해요. 행복할 시간도 다 날려버리고요. 싸우다가 닭처럼 싸우다가
그러다가 내 인생을 낭비하죠. 왜? 나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복주시기로 작정해주고 너 불렀대. 이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의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종교지 복음을 예, 복음하는 사람 아니에요. 해서 시끄럽다니. 네, 그렇죠. 복음은요, 그렇게 정치, 목사,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투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돈 주고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삼시세끼 먹고 내 병 안 걸리고 그냥 자식하고 아내하고 오순도순 재미나게 행복하게 평강을 주러 왔다 하셨지, 내가 너희들한테 벼락부자 만들어줄게 이렇게 오셨나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성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왔노라 하셨어요. 야, 부귀영화 주러 왔어 이 얘기 하시지 않았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요, 믿는 자들 중에 가난한 자가 다 없더라, 한 명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선택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아니요, 히스토리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특강을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짬짬이 보통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그 질문을 받다 보니까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됐네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데. 자, 자, 우리 요번에 그 뉴스에 보면 이런 지난 뉴스 제가 다 메모한 거거든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전기차가 박아가지고 전기택시가 폭발하고 불났다 나와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이게 바로 스튜어다스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현존 스튜어다스는 박아도 불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예, 요런 배터리가 개발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불 안 난다? 됐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그 투자 제한서에 거기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 전혀 없잖아. 자, 왜 불이 나느냐? 흑연이 리튬 아시죠? 충격이 딱 가면, 자, 이게 충전, 방전,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열 날까요, 안 날까요? 평소에 계속해서. 그죠? 열이 나죠? 그럼 이 열을 식혀주는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뻐그러지는 거야. 충격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부피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예, 급속도로 흑연은 리튬을 먹으면서 부피를 팽창을 한대요. 그 자체를 없애버린 걸 가지고 실리콘 나노 배터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나노 실리콘 배터리입니다. 스투어다 배터리. 그래서 폭발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가 왜 그 배터리 아저씨 열방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태양광이 그때, 한전의 발전 단가가 870원에 25년 계약해 줬는데요. 지금요, 150원에서 200원 사이에 20년 계약해 줘요. 왜요? 실리콘 가격이 15분의 1, 25분의 1 떨어졌다니까요. 15분의 1로 떨어졌다고요. 셀 가격 자체가. 그러면, 자, 이때 870원 했으면 그냥 10분의 1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래도 87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만큼 주니까 사업성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도 하려고 난리잖아, 지금. 그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몰빵해서 전화대로 다 해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자, 우리나라가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제가 이거 그리는데, 이게 또 그려야 안 돼요. 어떻게 그려야 돼요? 뭐, 하여튼 이렇다 치고, 이렇게. 이게 오늘 더 못 그렸어. 아무튼, 자, 보세요. 이쪽에다가 많이 집중을 시켰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블랙아웃이라 하는 거 말이에요. 어떻게 생기느냐? 전기가 너무, 여러분 어때요? 전기가 과전력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차단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서 전기를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었어. 근데 이게 여기서 소요할 양보다 넘어나죠.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한전이 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이 소비처가 주로 어디 있나요? 여기 있지 않나요? 이 전기 소비. 근데 여기서 이리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송전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송전시설 없이 여기 생산만 엄청나게 시키고 있다고요. 근데 이리 보내면 어떻게 된다? 이거 전부 다 서울 지역이 다 뭐? 블랙아웃 된다고요. 정전돼 본다고요. 미친 짓 아니냐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어디로 와야 돼? 우리나라에 원래 산업단지 시설이 어디로 있어요? 여기다 있지 않나요? 그럼 어디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태양 밝게 어디로 만들어야 돼요? 이쪽으로 만들어야 됐었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또 못 나무래. 나는 뭐 이놈이든 저놈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뭐 있나요? 여기에 산맥 있잖아. 태백산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맥이. 제가 지리도 잘했거든요, 공부. 못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요, 이 단층만 봐도요, 여러분 단층이 뭔지 알죠? 요번에 지진 났다 그러잖아요. 단층만 봐도 이게 어떤 단층이든 이게 고생되다, 신생되다, 중생되다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웃기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이키로 다녀요. 어딘지 잘 알거든. 그 흙을 보면요, 그 흙이 만들어진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산에 갔는데 흙이 이렇더라. 이게 어떤 산이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받는 산들은요, 우리나라 대부분 지형은 논연기 지형이에요. 그래서 악산이 그렇게 맞잖아요. 전부 다 둥글둥글둥글.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이런 데 가보시면요, 완전히 틀려요. 로키산맥 같은 거 가보세요. 발 못 디딘다. 전부 돌이 뾰족뾰족해서 그만큼 젊고 청장년의 그런 산맥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 만들어졌었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그 여기다가는 산에 만들고요. 산에 만들면 별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여기 뭐 어디다 만들었어요? 이 빌어쳐먹는 놈의 새끼가 염전에다 들이 만들었다. 우리 인간의 또 가장 또 필수품 중 하나가 뭐예요? 소금이죠. 이런 피를 물는 일이 있나? 염전을 다 뭘로 했다?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보니까 지금 국산 소금 한 번 얼마예요? 10만 원 넘게 아프다.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가. 지금 미친 짓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번 주에 있잖아요. 진짜 할 말 많거든요. 그뿐이잖아요. 나 이번에 뉴스 예.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아니, 왜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우리나라 책임지는 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이제 한번 보세요. 13번 한번 보세요. 13번 아니에요. 13번. 16번. 16번 한번 보시면요. 저도 이번에 이 뉴스 보고 알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그 종합소득세를 우리 46%까지 내야 돼요. 50%. 반 날아가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은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19%래. 이런 비르첨을 넣으면 일이 있나?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민주화냐고요? 누가 이랬어요, 그래? 민주당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미쳤다니까. 그래서요, 한번 보세요. 더군다나, 최저임금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계대 동산병원이나 경북대학교 그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맞아. 왠 줄 아세요? 걔네들이 임시고용 또는 정규고용 해가지고 의료보험으로 사업자가 인정만 해주면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 얼마나 납입했나요? 얼마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의료보험 재정 고갈 나야 안 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정말 웃슬픈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의 고모들이에요. 두 사람 고모는 해당이 없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 사람도 해당 사항 없어. 최소한 55세 이상. 50대, 그러니까, 55세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의 고모님들은요, 혹시 중에 일본에 가서 옛날에 돈을 식모살에서 돈 벌었다 하는 얘기들이 동네에 있었어요. 혹시 들은 바 있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죄송하지만, 일본 가서 식모살이 하는 사람은요, 진짜 100명에 1명 있을 동 맞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뭐인 줄 아세요? 다 술집 갔어요. 그래 돈 벌어왔어요. 다 그래 벌어왔어요. 왜? 일본 놈들이요, 우리 고모의 아들 그 식모로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데려가면은요, 식모 일할 자리 없어요. 안 줘요. 전부 다 술집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우리 경제 발전시켰습니다. 월남전에만 그래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꼴값을 떤다고요. 뭐 있다고? 최저임금 똑같이 주고요. 의료보험 혜택까지 주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19% 단일 세율 적용하는데 이 미친 거 아니냐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그렇다고요. 그렇고 그죠. 근데 이거를 폐지한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기사가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내가 중요해? 아니면 남이 중요해? 내가 중요하죠. 내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맞죠? 내가 저기 중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자, 우리 민족이 중요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외국인 근로자 중요해? 상식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딱 저거 하니까 뭐가 올라갔어요? 임금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지금 난리잖아요. 그 바람에 건설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60에서 70%가 누구다? 외국인 노동자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한 평이 얼마나 한대요? 지금 짓는데. 말이 되냐고, 이게. 떼돈 벌어가지고 계속.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요. 한국에 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할 것 없이 중국, 몽골, 뭐 조선족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요. 올락하는 그들이 잘못인가요? 우리가 잘못인가요?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그들을 막을 권리는 없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민주화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스투어닷은 뭐가 안 난다? 불이 안 난다. 그런 배터리를 개발했다. 누가? 스투어닷이라는 회사가. 현존 최고의 진화된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험실용 아니에요. 내년부터 대량 양산 들어가고요. 전 세계 15개국, 15개 기업에서 이미 샘플 A, B, C가 있는데요. 샘플 A 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대량 생산이 들어가는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갔나, 이거? 또 뭐 때릴 뿐이다. 그래서 폭발률 화재미 없는 나노실리콘 응급제 제품이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응급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소재 및 가격 자, 여러분, 리튬은 이제 귀했어요. 그죠? 맞죠? 흑연도 지금 중국이 있잖아요. 천연 흑연을 뭘로 했다? 전략 무기화 해가지고요. 수출 통제한대. 전 세계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이, 천연 흑연이 있고요. 인조 흑연이 있어요. 근데 그 생산량이 최고 많이 생산 곳이 중국이라는 나라야. 이걸 무기화 하겠대. 그러다 보니까 가격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렇게 하니까 입장과 가나고, 야, 자동차 회사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기차 생산 그만 주라, 뿌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더군다나 이 비를 쳐먹거든. 이런 기술이 있는데 뭐.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확신 가지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스투어닷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면요. 앞으로 5년 이내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가 무조건 더 싸진다, 안 싸진다? 싸진다. 이런 전례가 뭐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25분의 1로 떨어지면서 셀 가격이 15분의 1로 떨어졌다라는 게 증거예요. 이게 소재라는 거라고. 왜? 그전에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니드가 있었어요, 없어요? 인류가? 없었다고요. 태양광이 필요 없었으니까, 석유자원 많았었으니까. 이해돼요? 근데, 와! 이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이해되죠? 폴리실리콘 어디서 나와요? 모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규사입니다, 규사. 그거를 녹여내가지고요, 그 덩어리를 만든 걸 가지고, 폴리실리콘이라고 그러고, 그걸 인곳이라고 그래요. 이걸 잘라. 이게 셀이에요. 그 전 단계를 모노실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노실란 만드는 회사, 인공 만드는 회사,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 그 다음 셀을 만드는 회사, 이런 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그 TN솔라라는 회사에 투자할 적에 이 만드는 전 회사들 제가 다 가보고, 오케이? 그렇게 투자했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게 좋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성격상 그게 안 돼. 그래서,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동차 배터리를 보통 보면은 한 4만에서 4만 5천 정도 되면 배터리 바꿔야 안 바꿔요? 배터리 바꾸잖아요. 그러면 한 2에서 3년 사이에 배터리 바꿔야 안 바꿔요? 지금 현재 배터리도. 바꿔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음극, 양극에 뭐가 끼느냐? 때가 끼어. 그 다음 분리막에 기능이 떨어져.
그러다가 배터리 수명이 다 됐다 해가지고 여러분 배터리가 보면은 파란불이 있다가 하얗게 됐다가 하다 아무 불도 없어. 그럼 배터리 바꿔요. 아침에 시동 걸면 시동 안 걸려. 이해되시죠? 그다음 또 있어요. 겨울철 시동 잘 걸려 안 걸려요? 잘 안 걸려. 왜? 배터리 기능이 여기서 순간적으로 일으키는 전압이 낮다는 얘기예요. 저볼트.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셀모터를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카센터 7년 해가지고요. 자동차 엔진 분해 조립한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냥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분야를 모르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바이오에 왜 박사냐. 병원 4군데 했었다고 직접.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요. 음식에도 박사라고. 제 요리사예요. 네. 저 간장, 된장, 고추장 다 담가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시간이 가면 이게 성능에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기차 보조금 주죠? 전 세계가 다 줘요. 무슨 얘기냐? 그 전기차에 나오는 그 배터리는 소유가 누구다? 보조금을 준 지자체나 국가기관이에요. 소유가. 차만 내 거야. 배터리는 반납해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반납할 것을 가정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전기차 시장을 확장을 자꾸 시켜야 되겠거든.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파리 협약, 도쿄 의정서에 따르는 그러한 협약에서 전 세계 합의를 했으니까 맞춰야 될 거 아니야.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 늘려야 돼? 줄여야 되겠죠. 만약에 거기 합의를 다 사인했는데 만약에 이걸 못 지키면 위약금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은 벌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떻게 됐었냐면요. 2025년까지 이미 이제 이제 수소차를 만들면서 현대자동차를 맞췄어요. 탄소 배출량 그 기준보다 못 맞추면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하자. 자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아시겠어요? 그런 법이 전 세계가 정해졌습니다. G20을 통해서. G20만 자동차 생산해 나머지 G20 이하는 자동차 생산하는 나라 없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G20만 합의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런 법이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오존층 파괴에 따른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어마어마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법령이 발표가 되면서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도 뭐 그전부터 이미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시대는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와요. 지금 주춤거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주춤거리는 줄 아세요? 지금 전기차 판매가 왜 주춤거릴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이해되시죠? 첫째 가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중국이 일단 그 무기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능도 어때요? 지금 너무 기본적으로 비싼 데다가 성능도 떨어지고, 이게, 충전, 방전을요, 약 어떤 거는 750회에서 약 한 1250회 사이 정도 충전 방전을 하게 되면, 한 번 충전 방전하는 걸 1회로 잡고요. 그러면 자, 일주일에 2번 연다고 치죠. 뭐 보통 사람들 일주일에 2번까지 필요 없는데, 보통 뭐 많이 다닌다고 치고 2번 한다 칩다, 충전 방전을. 그러면 2번 한다고 치면 몇 년 쓸 수 있는 거야? 1년에 100번. 이해되시죠? 1년에 100번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쉬는 날도 있으니까. 약 한 10년에서 한 15년 사이 정도 쓰면 이 배터리를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디로 반납해야 돼? 정부로 반납해야 돼. 그런데 스타닷은요, 이게 몇 번? 그게 여기에 투자 제한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4,000번입니다, 4,000번. 게임 끝이죠? 4,000번까지 충전 방전을 시켜도 배터리가 성능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그 투자 제한세에 해드렸습니다. 그 얘기. 현재 모든 배터리에 비해서 성능 제한 자체가 아예 없다. 자, 몇 년 쓸 수 있다는 얘기 4,000번이면요, 40년 쓸 수 있어도 된 거 아닌가? 꼭 전고체 배터리 만들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게임 체인저예요, 게임 체인저. 지금 SK가 만들려고 하고요, LG 화학이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 SDI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삼성 SDI 등시 같은 게 여기 투자를 했다니까, 이 회사에. 주주야. 왜? 꼭 내가 만들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 안 들어?
맞잖아요. 맨놈한테 내 지분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똑같은 얘기 아닌가? 그래서 삼성에 투자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투자 안 한대. 미친 거 아니냐고. 그 말 하는 겁니다. 웃기는 얘기잖아. 네가 벤츠보다 돈 많아? 이거 있잖아요. 브리티시 파워라 해가지고 영국 두 번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에너지 회사예요. 영국 회사예요. BP가 주주야. 네가 BP보다 돈 많아? 아니잖아요. 벤츠보다 돈 많아? 볼보, 볼스타,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빈그룹. 여러분, 베트남에서 전기차 생산되고 있어요. 그게 빈페스트라는 자동차 회사예요. 그게 빈그룹이에요. 근데 독일에서 생산하잖아요. 네.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도 생산이 되고 있어요. 저 베트남에서도. 네. 그거 그냥 가져와서 붙이는 게 아니고 빈그룹 자체는 지네들 아직 기술력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냥 독일이나 조립이에요. 조립. 예, 다들 그래요. 아직 베트남에서 엔진 저거 못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 자동차는 그런데, 전기차는 자동차보다 엔진이라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배터리만 제대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져와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누구나 할 수 있어, 없어,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동차 시장의 장벽이 그리 높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핵심 뭐예요? 배터리. 그래서 스타트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건 무조건 여유만 있으면 그냥 투자자 하면서 생각 벗어내고 그냥 종목으로 가지고 있어. 개별적으로. 그 얘기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2024년에 전 세계 곳곳에서 대량 생산한다라고 공장 현재 지금 짓고 있고요. 내년 말이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아마 동남아 시장이 바로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뉴스 다 나와요. 이런 거 다 어디 있냐? 구글 들어가서 스타트업 치면 다 나와요. 150개 넘게 뉴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증적인 어떤 배터리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2024년이면은 내년에 나스닥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에이, 밑에 거 적어있구나. 한번 보세요. 그래요. 여기 보면 배터리 화질 폭발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 전략 활용 무기계와, 그 다음 반복 충전에 따른 배터리 성능자, 배터리 무게와 부피가 크고요. 또 있어요. 충전 인프라가 지금 부족해야 안 부족해요? 태없이 부족하죠, 그죠? 요즘 아파트들마다 정부에서 막 지원해가지고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부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그죠? 지자체에서도 막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충전 인프라 부족하다. 너무 빨리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메타버스는 앞으로 미래의 확실한 시장이다, 아니다? 시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인프라 부족. 그리고 또 있잖아요. 충전하는데 너무 많이 걸려. 시간이. 근데 얘네들은요, 5분 만에 완충.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충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충전을 시켜도 폭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또 있죠. 이 제품의 가격이 싸다, 비싸다? 싸다. 뭐 더 얘기할 거 뭐 있노?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저는요, 5년 안이라고 봅니다. 5년 안. 2022년 기준으로 해서 2027년이면은요, 내연기관 차보다 더 싸질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연기관 차 사는 놈들은 없을 것이다. 하이브리드도 지금이 마지막이다. 1, 2년 내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항상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다. 지나가 보고 나면. 저 증인이 제 집사람입니다. 당신 말은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았더라. 굳이 뭐 제 집사람 많게도 20년 전에 여기 강의 들은 사람 한 사람 더 있어요. 그래서 그 20년 전에 강의 들은 내용과 20년 이후에 지금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은 우리 김 대표도 저기 뭐 그냥 주디 나온 대로 처지끼는 건 아닌 모양이다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대의 흐름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죠. 예? 여러분들이 절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고 누가 이끌어가는 줄 아세요? 그게 희라고. 예?
히스토리. 어?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전기차 시대를 확정하셨더라. 니만 몰랐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게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보고 듣고 알게 하옵소서.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아니라 판단의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신문 기사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밖에 모른다 했어요? 예, 도말고 아는 게 없어. 우리 앞에 내가 뭐 여자 얼굴 모른다 어떻고 저떻고 이런저런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뭐만 한다? 돈만 알아요. 오직 돈만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추석에 미국을 갔다 와가지고 죽었다 얘기했죠. 미국 경기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맞죠? 블랙 프라이데이 막 줄 서고 난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한국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벌써 한 달 전, 거의 12월 7일날 돌아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거의 2달이 다 돼가죠. 맞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에 막 나와. 고금리 기축 기조 당분간 지속될 전망 이지랄. 내년 경기 올해보다 더 어렵다. 뭐 이지랄. 여러분들은 이미 2달 전에 저한테 강의 다 들으셨어요. 유튜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리 내린다잖아요. 인하 가능성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레발에 속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얼마나 이게 사기를 잘 치냐면, 자, 금리가 내린다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인하 가능성이 많다고 뉴스에 계속 네. 나와요. 뉴스 보고.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 이 말이야. 그렇지 않나요? 내년 상반기부터. 그제 다 죽을 분들 왜 하면 좋겠네. 누가 죽어요? 전부 다. 시장이요. 예. 그래,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분양가 마이너스 50%짜리가 속출을 할 것이다. 내년에 더 죽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뉴스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건설사들이 줄도살이를 나오고 있다. 여러분 그냥 덮어놨습니다. 총선 딱 끝나고 나면요. 새마을은 거 저거부터 갑니다. 증권사 갑니다. 여러분 못 버텨요. 콜 금리 있잖아요. 미국이 5.5인데 우리가 3.5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절대 못 가. 근데 이거 안 올린다고? 금리 안 올린다고? 그럼 야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야가 안 내려온다고요. 내 말은 언제까지? 내년 말까지. 안 내려온다고요. 그럼 싫든 좋든 이거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럼 죽었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문제예요.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금리를 올리면 우리 부동산 가격이 더 타격을 받고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경제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건 표심에 의한 얘기고요. 경제와 부동산 가격은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거짓말을 해요. 제가 화근컨대 제가 30년 경제 전문가로서 제가 시장을 지켜본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도요. 여러분 한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IMF 안 옵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 자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전혀 상관없어요. 가격만 뒤질 뿐이에요.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내치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 시장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충격받은 게 다 내치였어요 외치였어요? 외치였잖아요 다. 그렇지 않나요? 그 말은 우리 시장에 부동산 가격 폭락을 해도 우리하고 전혀 대외적으로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별로 안 커. 누가 자꾸 그런 거짓말 하고 있어. 왜 안 보이고 박살나는 바람에 강제로 국민 소득 올리려고 김영삼 돌다리 대통령이 하는 바람에 뭐가 됐나요? IMF 왔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 제가 분명히 미국 갔다 와서 야 큰일 났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첫 강의에 제가 22년을 미국을 간 이래로 그렇게 많은 컨테이너 트럭을 본 적이 없다.
무슨 전쟁 물자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내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새벽 2시에 미친 거 아니냐고. 그 애리조나주 그 사막 그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차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야? 원하는 놈 있을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경기가 좋다는 뜻이야, 나쁘다는 뜻이에요?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주유소에 기름 열어 가봤더니 그 주유소에 그 마당에 100대 200대씩 컨테이너 트럭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그게 서 있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22년 미국 가는 동안에. 야, 이 큰일 났다. 열받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요, 이만큼까지는 모르고요. 자, 미국을 가 있으니까 내가 이 주식을 뭐 사고 팔 할 수 있어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오는데 돈 엄청나게 많이 깨졌어요. 왠 줄 아세요? 딱 가서 미국을 딱 보니까요.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주식 다 팔았어야 되는데 싶은 거예요. 보름 동안 눈티 밤티 되고 또 갔더니요. 내 가 있는 보름 동안 주가 다 내가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내년부터는요. 제가 무조건 1년에 보름은 미국 갑니다. 내가 정말로 후회를 했습니다. 몇 천만에 들더라도 왜? 뭐 어떤 경제학자가 보는 눈하고 제 눈하고는 늘 틀렸어요. 내가 반드시 내년 5월에도 가서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볼 겁니다. 왜? 그게 6개월 안에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네, 반드시 가서. 그때는 한 2주 강의 빠집니다. 비행기 시간 따라서 잠깐 3주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반드시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한 4, 5년을 안 가봤더니 나는 그만큼일 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미국을 가보고, 와. 미국 경기가 이게 지금 현 미국 상황이 우리나라에 6개월 뒤에 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통상적으로 그랬는데요. 예. 지금 그게 지금까지 30년 동안의 상황은요. 이래요. 경기가 이래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역전된 콜금리 상황이요.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30년 내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크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어땠느냐? 경기가 나빠. 경기가 좋아. 좋든 나쁘든 간에 누가 금리가 더 높은 줄 아세요? 우리가 더 높았어요, 항상. 항상 우리가 더 높았다고요. 근데 금리가 더 낮아, 우리가 지금. 이게 바로 부동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투자 자금들이 채권 자산이 많다 그랬어요? 주식 자산이 많다 그랬어요? 채권이 90. 주식은 10%밖에 안 됩니다. 외국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 게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요, 자, 금리 차가 지금 2%가 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이리 가요, 이리 와요? 미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참 개파이잖아, 지금. 우리 경기 좀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디비저가 있어. 더 내릴수록 돈 더 나간다, 그죠? 그 금리 인하할 수 있어, 없어요? 못 한다고요. 물 건너 갔다고요. 그럼 내년에 경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더 뒤졌다. 왜? 야들이 쉽게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아. 왜요? 아랫게 발표났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7번. 아직도 미국 경제는 상승장이다. 성장률이 무려 얼마요? 5.6%. 원래 우리나라 경제성이 얼마입니까? 1.4%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금리 5.5%인 미국이 5.3%야. 근데 우리나라 경제성이 지금 얼마라고요? 3분기 0.9%예요. 1년 토탈 해가지고 1.4%래요. 예?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선거운동 하셔야 되지. 무조건 누구 찍어야 돼요? 국민의힘을 찍어야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원래 민주당 작년에 논쟁하는 거 보고 찍었어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당을 보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근데 하여튼 근데 있잖아요. 내가 이 얘기도 드릴게요. 또 국민의힘을 찍어가지고 많이 해주죠. 그럼 하는 짓이 뭐게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 보면 꼭 보세요. 그 잉여이간 개쓰레기들이 모여 하는 짓들을요. 전두환이는요 그 우국 충정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데 박정희 대통령 각께서 그냥 하나회를 묵인하고 일어나 놨겠나?
이건 바로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다. 이겁니다. 근데 결국 경제를 살린 건 전두환 대통령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할 수 있었어요. 그걸요, 다 무마를 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이런 거예요. 역사 앞에 쪽팔림이 뭐, 쪽이 뱉다고 들어가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계란 세례 맞죠? 밀가루 세례 맞죠? 막 피켓 들고, 살인마 어떻고 저떻고, 전두환, 노태욱 하면서 그렇게 욕을 먹고, 온갖 홀대를 다 받았어요. 쪽팔림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자살했어, 안 했어요? 자살 안 했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 전체의 자존심을 지켜준 겁니다. 대통령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무현이라 하는 사람은요, 아내를 통해 가지고 진짜. 박연차한테 미국 자녀 집 사는데 6억 좀 받았는 그게 들통이 난 거야. 그렇게 되니까 부끄럽다고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자살해버렸어. 그게 대통령이가. 그런 걸 뽑은 국민도 똑같아. 저 유해찬 그때 찍었어요. 아시네. 확실하게. 왜냐면 이 사람이 지식을 제가 그날, 네. 제가 1년에 술 한두 번밖에 안 먹는데요. 제가 그날 술 떡이 됐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창피한 게 한나라의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게 너무 대내 외적으로 창피했어요. 그래서 세월호에 애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자기가 재밌어가지고. 그게 국가의 영적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이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반성을 할 것 같아요. 진도를 좀 나갈게요. 개인만 그런 사이클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도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기운인가요? 그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히스토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성경 속에 다 이런 메커니즘이 나와요. 근데 깊이를 모르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것이 있고요.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리퉁각이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 반토막의 앞으로 10분의 1 더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에코프로 지금도 안 늦었다. 어떻게 하라고? 팔아야 된다. 제가 분명히 이 말씀 드렸어요. 150만 원 가고 어떻고 할 적에, 에코프로 150만 원 갈 적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때려잡는다 했어요? 전부 다 한 구멍에다 다 몰아넣어요, 이렇게. 한 구멍에다가. 에? 개미들. 한 구멍에다 다 몰아넣어요. 그러고 난 여기다가 폭탄 박 터뜨릴 뿐이. 다 뒤져,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배터리 아저씨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 유튜브로 극한자, 유튜브로 제가 돈 벌고 또 뭐 한 줄 아세요? 배터리 아저씨, 내 화근 큰데 내 말씀드릴게요. 증권사에서 다 이거 받는 거야. 그렇군요. 참, 얼빵한 그래서 제가 뭐라 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캤죠? 국민이라 캤죠? 지지율 공상할 때 국민이요? 네, 지지리 공산 국민들이라고 여러분들은요. 촐싹거리 가면서 아 근데 천지를 모르고. 이걸 하는데요, 증권사? 왜냐면 배터리 아저씨가 애널리스트를 무지고 가잖아요. 그게 가잖아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하이. 근데 죄송한 성함이 어떻게 되시노? 아, 저 김미승입니다. 예? 김미승. 왜요? 아, 생각보다 이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름 재밌겠어요. 아, 그럼 원래 이름은? 김경아. 나왔었어요. 아, 그렇구나. 좋아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아, 김경아가 훨씬 더 나아요? 그 미승이보다 낫습니다. 다시 바꿔요. 예.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고 계시고 그런 성정도 갖고 계세요. 경아가 밝으세요. 맞습니다. 네, 밝으세요. 훨씬 더 밝으세요. 그 미승이라는 이름은 그거는 있잖아요. 그런 이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영역이 조금 별나가지고요. 그거 자살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네? 어? 자살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요. 미승이가요? 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네, 그거 상관없어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름 짓지 마세요. 아, 그럼 제 이름으로 그냥 해도 돼요? 네, 그 이름이 훨씬 에너지가 좋아요. 그 이런 것도 해주는 교실이에요, 여기가.
그 내가 나이 안 여쭙거든요. 나이를 졌으면 그 내 개명인지 아닌지도 대본 알았어요. 네. 그 미승이라는 이름은 요즘 지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죠. 아마 우리 우리 사모님의 그 연령대에는 그런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경아가 많았죠. 경아, 정아 뭐 이렇게. 아, 미경이도 경하고 숙경이도 경하라서 너무 흔해가지고. 흔한 것보다 안전한 게 없어요. 있잖아요. 그 봤잖아요. 서울의 봄을 보면요. 99%의 쓰레기와 그 1%의 인간 같은 인간. 성공한 영웅. 우리 다 그냥 비졸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자고요. 비졸이 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이 1% 중에도 9대 1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강의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첫 번째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청바지를 입히지 마라. 그럼 가난하게 산다. 네. 뭐 이런 얘기. 청바지 입으면 가난하게 삽니다. 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이제 금융 문명 국민 홍콩 증시의 ELS 손실이 무려 4조, 최소 4조예요. 토탈 손실된 예정된 금액 투자금이 8.4조랍니다. 이거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냐? 전부 다 은행, 증권, 그죠? 창구를 통해서 유치가 됐었죠. 유럽 ELS는 괜찮나요? 아니요. 안 좋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 다 잊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2009년도에 똑같이 요거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작살났겠죠. 그 요전에 뭐였냐면 그 중국 펀드 이름 뭐였죠 그때? 미래에셋에서 맺는 거. 전기차 배터리 그거 아니요 그거 말고 그때는 전기차가 안 나왔었고 박현주가 요때 만든 거 있어요. 중국, 그 다음에 유럽, 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인도 뭐 등등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증시에 투자했던 많은 해외 펀드들이 있었어요. 해외 펀드. 인사이드 펀드. 중국 인사이드 펀드. 이게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007년도에 제가 강남에서 2002년도에서 2003년 사이에 주가 지수가 800에서 1000할 적에 전 금융기관을 다니면서요. 2000포인트 시대가 온다. 이 강의 들은 사람 저 사람이에요. 2000포인트 시대가 온다. 그 전부 저보고 한 얘기가 미친놈이다 니는. 뭐 개소리래.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7년 딱 5년 만에 2000포인트가 들었어요. 이땐 다 털어야 되는 거야. 근데요, 더 들어와. 여러분, 2007년도 미래에셋에 가면은요, 5시간 줄 서가 있어야 계좌 개설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살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직도 있잖아요. 빚을 내가지고 막 어디로 들어간다? 물타기 들어가요. 여러분, 물타기는 자살골입니다. 그냥 팔고 나오세요. 물타기 하지 말고! 여러분, 투자할 적에 절대로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걸 사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를 해야 되지. 종목 수를 늘려라 했잖아요. 아까 내가 2억을 몰빵하지 말고 2천만 원씩 10개 하라고. 그 말이 뭐예요? 가지수를 늘리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뭘 한다고? 평균 단가 낮춘다. 야, 참 기가 막힌다. 100만 원에 들어간 거야. 에코프로를. 야, 150만 원에 배터리가 300만 원 간대. 배터리 그거 믿고 안 팔았어. 50% 수익 났을 때 꼴값을 떨어라. 지금 50만 원 이하로 내려갔어 지금. 왜 하면 좋겠노?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 금리 동결 이렇게 하니까요. 막 누나야 뭐 엄마야 아빠야 막 보증들이 안 차가 지금 빚을 쫙 내가지고요. 어디로? 물타기 한대. 자, 똑같은 돈 사면 75만 원 아이가. 근데요, 이거 한번 더 잡아봅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내 말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어제 말이에요. 무슨 벌거벗은 세계사에 보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내려앉으면서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했어요.
내년에 말입니다. 자살 속출할 겁니다. 2030 세대들. 한번 두고 보세요. 내 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게 민주화입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 단톡방에요. 계속 올려드린 얘기가 있어요. 얘네들은 공부 안 했다. 돌대가리들이다. 경제 모른다. 제가 수도 없이 올려줬어요. 강훈 씨, 잘 읽더라고. 내가 올려줬죠, 계속? 빚내가지고 소도 잡아 처먹었다고요. 우리가. 문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고요. 근데 그 결과를 고스란히 뭐라 그랬어요? 영끌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참, 이런 영끌족에서 영끝장족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끝장족 됩니다, 이거. 그럼 이게 뭐냐? 끝장이 뭐야? 자살. 갈 길 없어가지고 지가 산 아파트에 뛰내립니다. 두고 보세요. 내 말 맞는가 안 맞는가. 많습니다, 이런 거. 내년에 이런 마음 아픈 뉴스들이 도배를 하게 될 겁니다. 안 죽고 배겨? 왜요? 그래서 서울에 한번 봐야 돼. 살고 싶으면. 왜냐하면 요즘 2030 세대들이 끈기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가부, 승리자와 실패자였던 같은 영웅이에요. 저는 그 이태신이라는 사람이 실패했다고 난 생각지 않아요. 정확하게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줬단 말이죠. 그 성공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실패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주도를 할 수 있었던, 그래, 우리 흔히들 말하는 성공한 영웅도 영웅이고 실패한 영웅도 영웅인데 말이에요. 메시지들을 주더라는 거죠. 그걸 2030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서울의 봄을 아주 잘 만들었다. 승자는 승자대로의 역할, 패자지만 영웅이라는 그 영웅의 역할이 다 보이더라.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계속 이 말씀 드리는데, 자, 시대는 이렇게 왔어요. IT, 그 다음 ET, 에너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 다음 예? ST예요. 그 다음 RT, AT. 여기 하나 빠진 거 있다. BT, ST, 여기 FT. 핀테크. 이런 것들이 지금은요, 융복합 됐어요. 융복합으로 나온 제1번이 지금 뭔 줄 아세요? 그게 AT입니다, 지금. AI 혁명입니다. 12월 달에 제가 3년 전에 투자한 아이밍이라는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투자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계약을 곧 체결할 거라고 해요. 그때도 제가 그 기업을 선정을 할 적에 그 개발자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오케이.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장문의 그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니는 그릇이 그만큼은 안 된다. 내 겪어보이. 웬만하면은 M&A로 적당한 가격 받고 팔고 니 나와라. 니가 좀 빠져줘야 되겠다고 내가 보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투자를 해보고 말입니다. 주체를 바꿔야 돼요. 주식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그게 보통 투자자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니는 그릇이 안 된다 임마. 개발은 지금까지 잘했다. 근데 니가 그대로 하면 니 그만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너 적당한 회사로 니 그다음 수고비 받고 넣는 거. 우리는 그냥 여기 집중할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국 경제 성장이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자, 또 이게 이런 거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증여 공제 한도가 정액이 예정. 신혼 3억. 그 다음에 미혼 1.5억까지. 그리고 미혼 출산도 뭐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여 한도가 입법 추진. 그 다음에 뭐 상속세 한도도 얼마 전에 더 확장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상속 기업에 대한 세율을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 아직도 수면 아래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네페토가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는 이번에 눈티 안 맞으면서 뭐 사업 철수에 따라 철수 안 합니다.
그런 얘기는 없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증시 예상 증권사별 이제 그 기사가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경기가 뒤지라고 안 좋대요. 그럼 주식은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답이에요. 여러분 내년에는 증시가 대장료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안 내려간다는 뉴스도 있는데. 두고 보세요. 왠 줄 아세요? 주식시장은요, 그 다음에 6개월 선행지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3,000포인트는 가볍게 넘어가게 될 거고요. 어쩌면요,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3,500포인트를 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도주 자살하는 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가열차게 주식시장은 날아갈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 날수록 더욱더 주식시장은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도 제품인데 AP, AI 요거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우주항공. 안 적으셔도 돼요. 계속 들으시면 계속 반복해서 해드려요, 제가. 안 빠지시면 돼요. 억수 열정적이시다. 아니 폭이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왜 진작에 안 오시고?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주식시장에 가야만 그렇게 몰렸던 자금들이 또 부동산으로 간다. 그죠? 그 선행지표로, 그러니까 증시보다 조금 더 빨리 갈 것이 보여요. 그게 뭘까요? 말씀드렸죠? 가상자산이 먼저 간다. 가거든, 증시 간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올라가는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속도 있고는 뭐라 그랬어요? 돈이다. 속도 있고는 돈이다. 속도가 빠른 자산이 가상자산이 더 빠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증시도 내년엔 좋다. 이 흐름은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기본인 거예요. 전쟁 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 반도체가 어떻고, 만약에, 자, 내년에 이렇게 겪어가는데, 큰 원전사고 터졌다 칩니다.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터졌다 칩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동성을 만약에 한 60% 주식 살아났다가 40% 현금용도 가지고 있다가요. 그런 뉴스가 딱 치면요. 몰빵이 엮어있다. 몰빵.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둬두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자꾸 이기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제 그랬잖아요. 한 1,000만 원 정도는 언제든지 유동성으로 확보를 해두라. 해뒀다가 이것도 한번 사보세요. 사보세요가 아니고, 이번 주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이런 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전화 달라고요. 카톡이나. 24시간 365일 응답하다 했잖아요. 제가. 늦을 수도 있지만. 24시간 365일 응답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3,000만 원을 만약에 펀드에 투자를 했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비상장에 투자를 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 1,000만 원 가지고요. 이게 회귀되기 전에 이 투자한금이 다 벌어지지 뭐.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되시죠? 그럼 더욱더 느긋하게 가겠죠. 그래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단타는요, 그냥 단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울트라 사이트에 투자를 안 했으면 우리가 셀바스 헬스케어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이해되시죠? 오늘 아침에 김 회장님이 전화 왔어요. 아니, 선 회장, 왜 계약은 셀바스 헬스케어하고 했는데 왜 계속해서 셀바스 AI를 살았겠어? 근데 진짜로 셀바스 AI가 가네?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제가 모회사와 관계사와 그 다음에 이걸 주도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우리가 투자한 여기 밑에 거 설명도 못했다. 울트라 사이트에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국민을 제외 파견 근무자. 요런 사람들까지 원격 진료, 비대면 원격 진료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제가 반드시 이런 시대 온다 했어요, 안 온다 했어요? 울트라 사이트의 시대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비대면 원격진료 무조건 와요. 그래서 인공지능 혁명이 더더욱더 가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종료되었다고 또다시 개미들은 뭐 비트가 폭증하고 있다. 왜냐? 개미들은요, 이런 거예요. 안 되려면 안 될 줄만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평단가를 낮추고 있는 바보들. 그러니까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 아시겠죠? 승자승 게임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 16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년 경기 예상은요. 건설사 줄도산, 그 다음에 전기차 화재 다 이제 설명 다 드렸고요. 이거 다 드렸고요.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데 이거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자, 울트라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M&A가 뭐 진행이 끝났다 아니에요. 이거 진행시키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FDA를 우리가 승인 나기 전에 우리가 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에 한 5배 정도. 그러면 2.5 곱하기 5 하면은 얼마 정도 되죠? 네? 12.5. 그쵸, 12.5죠. 그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들으니까 한 16에서 20달러 정도는 안 되겠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분명히, 여러분 팔고 싶으면 제가 3달러에 팔아드려요. 말씀해 주시면 인감하고 딱 받아 공중 딱 해놓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1년 됐으니까. 그리고, 사실 분들은, 물건이 있어야 사죠. 없어서, 그래도 있다라면 또 그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1년에 한 20% 수익 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손밖에 맞고 싶은 사람. 이 얘기는 지난주에 김 회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주변에 그런 분 있으시거든 말씀해 주시면, 2달 안에 말씀해 주시면 빨리 저거 해드리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업무집행조합원인 제가 대표인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는데, 요거 이제 간단하게 요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2사가 누구냐 하면요. 존슨앤존슨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회사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장 지면 뭐 셀트리온하고 비교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존슨앤존슨을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자회사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로 해가지고 R&D를 진행을 하기로 해서 향후 22개월 동안 제2사로부터 얼마? 8,300만 불이 들어옵니다. 8,300만 불이 얼마예요? 약 100억 정도 되죠? 약 100억 정도가 JJ에서 존슨앤존슨에서 누구한테로? 울트라 사이트로 투자가 들어오기로 됐다. 금번 한국 방문을 해가지고요, 조인트 벤처 설립 기념식 진행했고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는 한국 군대 및 정부 프로젝트에 회사의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며, 2024년에는요, 한국 식약처 KFDA입니다. KFDA 승인을 받아야 누구한테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제 울트라 사이트를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네, 한의원입니다. 이미 작년에 법은 통과됐어요. 한의원에 초음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의사가 초음파 숙련이에요, 아니에요? 비숙련이죠? 바로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침을 놓을 때 이제 보고 놓게 하는 시대가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요, 엄청난 진료 효과가 나겠죠, 그죠? 또 있습니다. 뭐, 통증의학과 이런 사람들은요, 그 초음파 전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뭐 골관절에 이게 연골 딸가가지고 할머니들 뭐 할아버지들 보면 여기 주사를 많이 놓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잘못 나가지고. 근데 사실은 깜깜이로 지금 주사를 놓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이 안에 골경기 다 틀려요, 안 틀려요? 무슨 말이에요? 골격근계가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통상적으로 똑같은데,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초음파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보고 놓는 거잖아. 그럼 정확히 어느 부분에 주사제가 들어가야 될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초음파를요, 심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도 초음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골격근계 이런 부분들에 보고서 거기에 주사제를 주입을 한다든가, 또 보고서 뭘 할 수 있어요? 수술할 것 같으면 내시경으로 하지, 그죠? 안 그래요? 수술 안 하고 보고서도 외부에서 침이나 침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처방, 진료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엄청나게 쓰게 돼요. 그럼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했고요. 8개월 정도 걸린대요. 빠르면 한 6개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어찌됐든 간에 울트라 사이트가 매출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매출이 있으면요, 제가 주가 얼마나 했어요? 바이오 기업에 매출이 있으면 주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루닛하고 그 뷰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뷰노 그 해봤자 지금 그 매출 얼마예요, 지금? 얼마? 없어요. 루닛은요, 아직 100억도 안 돼요. 근데 주가 가는 거 보세요. 미친 듯이 가잖아요. 이해되시죠? 울트라 사이트가 매출이 있기 시작하면요, 최소한 한 주당 4만 원 이상 됩니다. 40달러 이상 갑니다. 한 6만 원 이상. 그렇게만 된다면요, 무조건요, 10년이 걸려도 여러분, 인생 밖으로 뭘로 가야 된다? 상장까지 가야 돼. 데모하이번스도 가야 돼. 그러면요, 진짜 뭐, 한 4, 5년 걸리면은,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나와요. 나오는데, 2028년 해서, 미국 시장의 20%만 저걸 해도, 무려, 점유를 해도 매출이 3천억이 넘어간대요. 여러분, 그래 되면요, 주당 300만 원 갑니다. 게임 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투자란 뭐라고요? 위에 게 중요해요.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다시 보세요. 수익에 의존을 하지 마세요. 내가 서민에서 뭐가 돼야 된다?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에서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투자지. 여러분들한테 용돈벌이 하기 위해서 투자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난칠 때 많아요. 사고 팔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뭐지 그거? 주식 리딩방, 코인 리딩방 이런 거 뭐 선물 리딩방 그런 데 가서 장난치고 노세요 그냥.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미국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사업 하면서 읽어보시고요. 이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게 여기 지금 보면 이 얘기 나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이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냐면요. 텍사스, 중북부에 있어요. 오데오 옆에 밑에. 캐나다하고 그 국경을 그 마주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병원입니다. 여기에서도 파트너십이 체결돼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내 간호사 중에 50% 향후 3년 안에요. 그리고 의사 중에 약 40% 이상이 뒷면입니다. 은퇴를 한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병상의 30% 정도가 현재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이걸 누가 대신해야 되겠어요? 이런 기계 AI 솔루션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사망률 1위가 뭐예요? 암. 미국은요, 심장병입니다. 심장질환입니다. 그래서 적기에 치료받는 환자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밑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현장에 투입이 돼, 남부군에 투입이 되어 있대요. 이 심장 초음파 이 기계 울트라 사이트 이 솔루션이 그렇게 하는데 전쟁 끝나야 뭐 모니터링 하지. 지금은 모니터링 불가하고 하여튼 간에 계속해서 데이터들은 수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심장 초음파 타켓 시작 여기 보면 현재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이란 전 세계 만성 심혈관 질환자가 약 1억 3천만 명 정도 된대요. 만성. 저는요. 저도 만성이에요. 네, 여기 기계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30년 됐습니다. 제가 심장 바꾼 지가. 그래서 너무 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럼 하여튼 이런 얘기. 전 이제 어제도 그랬는데요. 어제 날씨 갑자기 엄청 추웠잖아요. 막 그렇게 찬바람을 쐬고 방에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 어떤 줄 아세요? 막 어지러워요. 한 30분을. 왜요? 그 체감지수로는 그게 이제 심장에 피가 차가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뜨겁게 막 나니까. 근데 들어가서 눈이만 막 도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튼 그래요. 하루하루가 늘 뭐 기적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입장은.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요. 비대성 심근증 환자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전 세계 약 75만 비대성 심근증 환자. 심장병 환자가
이 비대성이 뭐냐, 뚱뚱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장병 환자가 왜 뚱뚱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제가 담배를 피우는 게 그거예요. 제가 담배를 끊는 순간 몸무게가 80kg가 넘어가요. 제가 30년을 요 몸무게예요. 맞아, 담배 끊고 살쪄서. 예, 담배 끊으면 무조건 살쪄요. 담배 피우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그 심장 판막에, 여기 횡격막에 여러분 심장이 붙어가 있습니다. 저는요, 30년 전에 이걸 떼가지고요, 여기다 기계를 넣어가지고 다시 였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디다 붙여놨냐? 이 등판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되냐면 갈비뼈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갈비뼈가 이렇게. 그리고 갈비뼈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폐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폐 뒤에 있어요. 심장이 요래 딱 요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횡격막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막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막 지금 마음대로 누를게. 저 같은 경우는 살찌면 절대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요? 심장을 눌려. 뭐가? 지방이. 지방이 심장을 눌리면은 제가 숨쉬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그래서 제가 담배를 피웁니다. 많이는 안 피우지만 살이 안 쪄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걸 가지고 비대성 심근증 환자라 합니다. 뭐 실내 들어주기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그래서 이 울트라사이트 이 기업에 대한 이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어쩌면은 뭐 심장 전문의가 아닌 뭐 일반 뭐 외과나 이런 사람들은요, 내만큼 모를 수도 있어요. 난 직접 이거를 내가 3년 직접 경험받고 또 심장 초음파 오류로 무려 1년을 내가 고생을 했다라는 거, 죽을 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HCM, 이걸 HCM이라 하는데 진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그래서 브리스톨 마이어스 제약사에서 개발한 신약 치료를 위해서는 이 환자가 1년에 6번의 심장 초음파 촬영을 해야 돼요. 확인하고 처방이 되어야 되는데, 거리가 멀면 어떻게 돼요? 하기 어렵죠? 이거를 원격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울트라사이트가 필요한 이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탈중앙화 초음파를 통해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병원 내 설치 비용이 뭐냐? 12,000불이에요. 그리고 검사당 비용 청구하는 게 건당 100불을 또 받아요. 그리고 병원의 연간 구독료 5,500달러입니다. 그러면 검사 건당 100불. 그 다음에 또 이게 울트라사이트의 뭐다? 매출이다. 이 솔루션을 쓰는 데 따르는 매출이다. 여러분, 대라 뜯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심장 없는 인간의 인류가 한 명도 없죠. 제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많은 사람들이 선택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이런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100% 와요, 안 와요? 오는데 무슨 스토어다서 투자를 선택을 해. 등시 아니냐고.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간단해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노력하려고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지 수준으로 인식하려고 그래요. 자기 수준으로. 내가 아버지한테 배우고, 내가 지식으로 배우고, 내가 현장에서 배우고, 그걸로. 그럼 지금부터, 내 만나기 전에 잘 살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찔딱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런 얘기, 가이던스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Q&A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전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2023년 11월 매각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진행 중이다라는 거 여기 나옵니다. 그죠? IPO 계획이 있는지 보면 2026년부터 IPO 조건에 부합하는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2026년부터 IPO에 부합하는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정말입니다. 뷰노와 루닛이 매출이 실현되기 전에 상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매출하고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출이 실현될 계약만 되면 상장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서 2028년 정도면 상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허보유에 대한 얘기 다 나오고요. KFD 준비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22년 12월 달에 영국, 그 다음에 8월 달에 유럽, 그 다음에 올해 7월 달에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터플라이라는 회사에, 이건 이제 하드웨어예요. 그 얘기고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를 통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수도병원요. 국군 수도병원 하고요. 그 다음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지금 현재 비전문의, 그리고 위생병, 그리고 간호사, 간호장교예요. 이런 비전문 의료인들, 그러니까 준사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울트라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잡힌 게 410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건 뭐 거의 100%이 셀바스 AI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셀바스 AI를 살아했던 거예요. 네? 헬스케어도 오르긴 헬스케어 올라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AI 기업 중에 실질 매출 플러스 흑자가 나는 유일한 기업은 AI, 셀바스 AI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바스 AI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때 갔다 와가지고 한 두 달 정도 거의 됐죠. 그럼 그때 15,000원, 17,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15,000원, 16,000원 샀으면 2만원 이제 넘어갔어요. 21,000원 뭐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벌써 상당한 뭐 한 30, 40% 수익이 됐고요. 얼마까지 가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요. 더요? 예. 이게 그냥 그대로 갖고 계셔도 돼요. 10만원쯤 보셔도 됩니다. 한 3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내려가도 가만히 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리고 뭐 이렇게 30%, 40%뭐 이익 실현 이래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만 원 가지고 뭐 한 1억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지, 내 말은. 그죠? 그렇게 하면 그 1억 가지고 내가 또 저 조합 만들어 투자하지 뭐. 많아요. 그리고 그 1억을 가지고요. 그런 것 만들어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이너리 구자를 사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요. 테메큘라시에 미국 그 샌디에고 밑에 거기 가서 여러분들하고 와인 파티를 하는 멋진 놀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내년 거긴 몰라 좀 저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규모가 좀 커서 제가 대장동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장동. 그때 중간에 가가지고 네? 중간에 아 그래요? 제가 지금 한다고 했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위례 신도시에 땅 9,090평을 국방부 땅이에요. 근데 그게 20년 동안 재향군인회에서 무료 임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총괄 시행권을 제안은 지인이 받아서 저하고 같이 합작으로 하자라는 제안이 지지난주에 받았고요. 제가 투자할 금액은 한 10억 정도 되는데 목표 엑시트 금액은 100조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 투자해서 얼마? 100조. 근데 그쪽 얘기까지 10년. 까지 안 걸릴 거로 봐요. 원래 먼저 엑시트 하니까. 근데 SPC 해지까지는요, 보통 한 10년 이상 걸려요. 그렇게 하는데 돈은 그 자리에 다 나와요. 왜? 먼저 분양하잖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위례 신도시가 어떤 데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유일하게 남은 노란 땅입니다. 그 집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좀 그렇고 나중에 제가 그 다음 지도를 가지고 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 한복판 그 구석 송파구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땅을 20년 사는 게 아니야. 임대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사는 게 비쌀까요? 임대권이 비쌀까요? 임대권이 싸잖아, 그죠? 무조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경쟁률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싸니까 올라가겠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20 플러스 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제가 오늘 말이 굉장히 빨라가지고요. 김경아님. 네,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전화번호 저거 해주면 내가 초대 해줄게요. 단톡방에. 무음 해놓으시고요. 무음, 무음. 새벽에 보내세요. 눈을 뜨면 보낼 습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예. 자, 혹시 뭐 다른 것도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 이렇게 그런 어떤 궁금한 거 있으면 하여튼 뭐 이렇게 끝나더라도 카톡 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에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 꼭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어. 네. 스토아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바빠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원래 마지막 기회고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소개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